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8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예, 제 옆에는 그 하창한 본부장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잘 끝나서 네. 또 좋은 출발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네네. 또 약간 좀 지금 보니까 또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좀 안 좋아서 또 네. 이게 또 코스닥엔 좀 약간 악재가 좀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양시장이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은 좀 분위기인데요. 일단 제가 지수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0.7%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한 상승 종목이 500개가 넘고요. 하락은 187개 정도 되고 밤에 이제 코스닥은 물론 이제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한 850개가 올랐고 하락이 433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한 4% 가까이 급락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0.33포인트 하락세로 일단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양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사실 어제까지는 정말 이게 증시를 예측한다는 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공매도 이제 금지 효과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 한번 출발 상황 한번 좀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간에 이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다시 2%대로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장에서의 흐름도 좋았고 네. 이제 미국채도 다시 조금 하락이 됐죠, 소폭.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된다면 오늘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 쪽이 좀 강합니다. 뭐 네. 인텔에서는 뭐 이제 보조금 받는 이슈들도 있었고 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이 코스피 쪽에서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력을 끌어주면서 일단 지수의 상방을 좀 끌어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코스닥도 양전을 좀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일단 오전에 약간 코스닥은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현재 다시 플러스권 전환이 됐고 그리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오늘 LG엔솔이 힘을 많이 내네요. 한 3% 가까이. 네. 예,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아까 또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어제 장 끝나고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덱스 200 그 ETF 네네. 뭐 레버리지 말고요. 그냥 이제 한 배짜리 그거를 시간에서 5천억 샀다라는 좀 그런 또 내용의 언론 보도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게 공매도 환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매수 자체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예, 특히 이제 ETF를 또 지수형 ETF에 샀다는 건 좀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좀 시각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어떤 의존인지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 좀 그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오늘 미국에서도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사실 좀 발언이 여전히 좀 매파적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근데도 근데도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 중심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유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4%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때 그 미국에서는 250달러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보니까 7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증시의 호재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유가도 안정화되고 미국의 금리도 좀 꺾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좀 상승 업종부터 한번 좀 업종별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간에부터 좀 강했었던 쪽이죠. 이제 중국의 히토류 또 관련된 네. 규제가 더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이제 대거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는데 뭐 그 연속성을 이어서 일단은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이나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사마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지금 빈대 이슈가 상당히 강타를 그 있었죠. 좀. 한 상황이죠. 뭐 정거래일도 상한가 종목이 3개나 나왔는데 오늘도 좀 이어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농이라든지 뭐 인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테마성 이슈가 일단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미용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클래시스가 6%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모드발 이슈로 네. 사실 조금 하락폭이 컸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중이 30%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거다, 생각보다 좋을 거다 이런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 변압기 쪽도 전거래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나 산업적인 전망이 상당히 좋은 쪽에서의 강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또 2차 전지 쪽이 또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일부 테마, 뭐 히토류나 이런 빈대 테마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의 주가 좀 견조하다 보니까 사실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항상 이제 네.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일단 오늘은 또 LG엔솔이 어제 정말 또 크게 좀 빠졌는데 오늘 다행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좀 그러면 좀 하락하는 좀 섹터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네. 어떤 부분, 아마 유가 하락 때문에 좀 유가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이제 에스오일처럼 유가 하락에 뭐 실적의 수혜를 받거나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유가가 빠진 건 이제 중국의 데이터 자체가 좀 안 좋게 안 좋- 나와서 이제 수요가 또 부진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좀 강력하게 하방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증시에서 굉장히 좀 공포심을 키우다가 네. 지금 쏙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거기서 좀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쪽이 좀 강한 상황이고 또 어제 전거래일에 좀 급등이 많이 했었던 이제 이 화장품 색조 OEM 쪽 화장품. 네,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전거래일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일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가에 좀 상승할 때 보통 좀 올라가는 기업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어제 정말 강했던 그 화장품 섹터가 네.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근데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그 미국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네. 기업인들 만난다. 근데 거의 간다는 얘기는 네.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는 네. 게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또 엄포를 넣어놔가지고 이게 좀 어떤 협상에서 좀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 안 만나고 생뚱맞게 그냥 기업들만 아니, 만나고 무슨 올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만나면 되지. 굳이 뭐 숨기나?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말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간다는 것 자체는 정상회담 간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게 맞죠. 근데 만나는 내용은 없다. 이건 좀 뭔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좀 만나면 상당히 좀 증시에 우호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좀 네. 커져 나가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갈등 사이에서 정말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들도 훨씬 더 좀 네. 복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월달 데이터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급등하는 거 보니까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가 오늘 한 5%나 급등하는데 네. 정말 완전 만년 소외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대표적인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 사실 카카오뱅크를 물론 은행으로도 보지만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상장한 때 플랫폼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많이 인지가 돼 있는데, 둘 다 좀 공통적인 특징이 어제 크래프톤도 호실적을 내놨고 방금 카카오뱅크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네. 좀 좋은데, 결국 이 무시당했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상당히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그 어느 정도 좀 긍정적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대를 안 했던 부분에서 뭔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결국에는 우리의 무게추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또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또 순환매가 돌면은 이제 하방 자체가 굉장히 좀 경직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상방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어제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수 자체가 일단은 뭐 어제는 뭐 예측한다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진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 나왔을 때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었고 변동성도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다만 이게 며칠 더 여지는 있겠지만 확실히 오늘은 보니까. 네. 이게 좀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장을 봤을 때 어떠세요? 좀 본부장님 봤을 때는 어제까지는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이었잖아요. 사실 움직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전에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다시 좀 과거의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온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의 쏠림도 사실 좀 일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의 하방도 물론 이제 에코프로나 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대장주들이 밀리면 더 강하게 밀린다면 지수가 조금 더 하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2, 3%씩 빠지고 있는데도 이제 코스닥은 양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섹터에서의 좀 수급이 돌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충분히 이 2차전지의 그 높은 비중들을 커버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한 10분 정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사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뚜렷한 특징주가 있다 뭐 그런 막 급등락 이거보다도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오르는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확실히 미국의 나스닥이 시장을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8일 연속 올랐더라고요. 어느새. 네. 그래서 올랐어요. 한 2, 3개월 빠진 거 그냥 다 회복을 했던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미국 증시를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연속성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달러도 좀 꺾이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제 금리 고점은 나온 거 아니냐. 크게 하락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숨통이 튀었고 환율도 1,300원 일단 어쨌든 초반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근데 좀 수급은 좀 오늘 어떤가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오전에는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것 같고 기관은 좀 사는 것 같거든요. 좀 흐름은 어떤가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양시장에서 모두 다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이제 거래소에서만 일단 14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물 포지션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틀 동안 지수가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할 때 미결제 악정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거래까지만 해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일부 상승력이 나온 부분에서는 일부 또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기관 물량 중에서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물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의 일단 변동성이 얼마나 강해지느냐가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과 그리고 이제 지수의 향방을 또 역시나 가르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사이에 개별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씩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에 뭐 엄청난 큰 격변이 나오기보다는 개별주들 중에서 좀 호실적이 나온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하방 경직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이제 이틀간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좀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니까 또 대형주들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 그럼 지수가 좀 당연히 변동성은 줄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흐름.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투자하시긴 또 좋은 환경이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계속 이렇게 내리꽂을 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죠. 좀 하락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투자하시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지수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이제 그렇죠. 이 수요 측인데 네. 어쨌든 이제 기사 내용도 보셨겠지만 흥행에 굉장한 참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대 1밖에 안 됐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네. 기관들의 참여가 좀 너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게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좀 결과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공모가도 거의 좀 하단 쪽에 그렇죠. 결정이 된 것 같고 그게 아마 오늘 에코프로 주가에는 사실 좀 다른 부분보다 머티리얼즈의 좀 흥행 좀 참패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고 또 에코프로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버텨줬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에서 빠르게 무너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무너지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겠죠. 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오늘부터 오늘인가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아마 청약 좀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또 그래도 워낙 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청약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번 잘 뭐 공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청약 여부는 좀 한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는 LNF가 좀 양극재 좀 쇼크가 나왔고 맞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어제 물론 실적 발표했던 에코프로 BM도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어쨌든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는 확실히 조금 부진한 그런 편인데 또 의외로 오늘 LG엔솔 같은 셀업체들은 네. 또 좋으면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단은 시장은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근데 이제 지수가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네. 약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또 살짝 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두 회사의 좀 주가 하락이 약간 코스피 쪽에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시는 조금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증시가 좀 탄력이 떨어지는 거랑은 진짜 별개인 게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좀 화려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여지없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오늘은 뭐 지수에 민감하게 이렇게 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좀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고서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항공이죠, 항공. 항공 10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요즘에 이제 이 항공도 피크아웃 아니냐 이 논리가 좀 계속 많았나 봐요. 이제 근데 10월달 국제선 여객 데이터가 전월 대비입니다. 근데 이제 한 11% 정도 증가를 했고 19년 대비해서는 한 90%니까 많이 진짜 회복된 수치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확실히 일본 여전히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중국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좀 부족하죠. 중국이 한 그러니까요. 65만 명 정도니까 네. 아직은 좀 여객 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지역별로는 그래도 중국이 그만큼 낮다는 건 또 회복할 여지는 또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유진투자증권의 의견은 뭐냐면은 피크아웃 우려는 좀 해소가 된 것 같다. 네, 이 정도 지표를 봤을 때는 그동안 좀 피크아웃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다음 페이지 이제 그 항공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해가지고 항공화물은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것 때문에 돈 굉장히 많이 벌었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오히려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일단 3개월 연속 좀 반등하는데 저기서 우리가 꼭 항공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저기 보시면 반도체 수출 반등세하고 화장품 수출이 보통 화장품하고 반도체는 항공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저게 또 크게 늘었다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요즘에 화장품주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 반도체도 왜 돌아서는지, 저게 이제 이 항공화물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여지없이 좀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오늘 유가도 급락을 했고,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항공사한테 굉장히 좋은 지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어서 조금 물론 이제 11월은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11월은 원래 여행들 많이 안 가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12월, 네. 1월에 많이 가니까 그래서 12월은 좀 비수기지만 어쨌든 지금 항공운송 전반적인 좀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좀 그 하창 본부장님 좀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주들이 네. 사실은 완전히 뭐 왕따 정도가 아니라
전쟁 나고 뭐 유가 급등하고 또 거기다 환율 급등하니까 네. 정말 뭐 너무나 안 좋았죠. 또 그렇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이 합병 되냐 마냐. 네. 네. 근데 지금 좀 환경을 보면 그래도 좀 약간 분위기 바뀐 거 아닐까요? 네, 데이터로만 보시면은 일단은 좀 이제 피크아웃이 좀 지났나? 좀 걱정이 너무 가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네,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가의 위치는 사실상 뭐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더 매크로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연속성 있게만 가준다면은 항공주나 여행주 안에서도 뭐 빠르게 이제 바닥권에서의 좀 수급 논리가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항공주도 많이 잊혀진 좀 업종인데 네. 뭔가 좀 이제 지표상에서는 좀 변화가 생겼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현재 이제 9시 20분인데요. 잠시만 좀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시장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 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자, 오늘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오늘은 진짜 오랜만이죠. 게임주 같아요. 게임주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오르는 게 물론 숫자도 있는데 네. 결국 이게 너무 빈집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저번에도 한번 컨텐츠 쪽 예. 수급 공백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좀 주가의 탄력도가 예. 좋았는데 뭐 게임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공매도 비중이 이쪽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 쪽인 평균이 한 5%면 이쪽은 네. 공매도 비중이 한 15%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좀 차지했는데 실적 잘 나왔죠. 이번에 지스타에서 대규모 또 신작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지스타도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다가 실적까지 턴을 딱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 게임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위메이드도 지금 10%대 네.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게임주들이 확실히 좀 불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게임 뭐 지금 요새 잘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지난 또 한 1, 2년 굉장히 그 예전에 NFT 이슈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주가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좀 게임주들도 좀 살아나는 흐름이 계속 좀 연결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좀 한번 정리하기 앞서서 어쨌든 지금 증시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뭐 이유 어찌됐건 공매도 금지 결정이 되고 나서 일단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하락 이게 흐름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하창범 기자님은 좀 11월 달 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3개월 달 동안 어쨌든 네. 빠졌고 부진했는데 뭔가 좀 이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전략 좀 한번 세우고 계신지. 사실 네. 저는 이제 요번에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빠르게 네. 전면 금지가 될 줄 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분명은 이제 턴을 해서 슬슬 까치랠리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까치려면 1월까지 간다는 얘기요? 네, 그 설날까지?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네.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지수가 지금부터 연속성 있게 막 상승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것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11월 달 또 수출입 데이터가 12월 1일에 나올 테니까 나오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10월 달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묵직하게 잡아주고 또 2차 전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P나 Q에서의 만약에 반등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터졌으면 전 뭐 전고점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강했을 텐데 아쉽게도 P랑 Q가 아직은 조금 전환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이 실적 오늘 뭐 방금 말씀해주신 여행 쪽도 하나 투어 뭐 모두 투어 다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소외가 됐었던 쪽에서 이제 바닥을 다져주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을지언정 조금 단단하게만 버텨주고 상황만 바뀌면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돌아올 거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갈 여지가 높다. 대신에 이제 중간에 조금 더 그 부분에 조금 더 불을 비춰줄 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 규모가 높아지는 거. 그거 이제 근데 그때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 네. 결정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20억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해주면 너무 그러면 이제 매물료는 좀 줄 거 아니에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아니, 특히나 10억이 개인이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좀 더 네. 이렇게 넓게만 해준다면은 보다 더 이제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올 그러겠죠. 거고 예. 그게 이제 또 증시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어서 조금 너무 그러니까 들뜨지만 말자. 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바뀐 건 맞으니까 네. 요게 이제 조금 소화하고 가는 게 사실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더 이제 차분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V자로 가는 뭐 그런 장은 아니고 네. 또 중간중간 또 조정은 나올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을 이용하시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네. 기다리라는 좀 말씀이시죠? 그쵸. 약간. 하루 이틀 조금 더 이제 네, 차분하게 차분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네. 보셔도 그러나 충분하지 분명히 않을까. 방향성 자체는 좀 바뀐 것 같다. 네. 네, 이런 좀 그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투자하시는데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올라서요 0.3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한 548개 정도 되고요. 하락은 한 268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한 2배 정도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0.5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포인트도 못 올랐어요. 그냥 보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다만 상승이 무려 1000개가 넘어요. 이 정도면 사실 지수가 한 2% 오른 거랑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하락이 400개밖에 안 되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그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좀 있지만 다른 업종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어쨌든 오늘 코스닥도 상당히 좀 그 지수 그러니까 이 종목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세 종목이 확산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참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막바지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희비가 또 엇갈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실적 항상 숫자도 좀 잘 체크하시고 이게 실적 좋은 게 일회성이면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고, 이 회사 이제 구조적으로 뭐가 바뀐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IR이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너무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거 그냥 잘 나왔으니까 괜찮겠네. 이래서 그런 또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 왜 좋았는지 또 안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요, 안 좋은 걸 이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데 이게 마지막이면 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점진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번 실적 시즌 다음 주까지는 대응을 좀 계속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저도 어제까지는 너무나 이게 변동성 커가지고 좀 맞습니다. 힘들었거든요. 네. 해석도 안 되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시장이 그래도 약간씩 이제 점점 정상화 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시장 예측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이제 그 많은 분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가장 관건은 파열 의장이 또 연설이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또 요새 이게 파열 의장 제 성격이요. 주가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씩 오르면 네. 일부러 누르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이번엔 좀 아무 말 안 했으면 하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파열 의장의 연설도 있으니까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11월 8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좀 좋은 대응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수익 거두시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